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류 위험물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류 위험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갔을 때 정리를 하실 게 뭐를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뭐 어차피 똑같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이제 얘의 성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이류 위험물에 어떤 게 있는지 품명, 그리고 품명에 따른 지정수량, 그리고 성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성상과 지정수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류가 가연성 고체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그리고 지정수량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몇 킬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아셨죠? 그래서 지정수량은 가장 기본입니다. 지정수량은 가장 기본이고, 뭐 책으로 여러분들 이론책을 다시 정리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지정수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카페에다가 요약자료 올려놓은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학개론이나 법규 올해 제가 올린 거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보세요. 그럼 거기에 제가 전 내용을 다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 괜찮습니다. 내용 괜찮으니까 그거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아니면 제가 해설에 넣어놨으니까 해설 잘 보시고, 됐죠? 그래서 해설에 필요한 내용도 정리를 하시면서 그 요약자로 보시면서 계속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갔을 때 우리가 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제 9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가연성 고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건 위험물의 이류 위험물에 대한 정의니까 보겠습니다. 가연성 고체라면요, 우리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시험을 해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같이 모아놓은 거죠. 얘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 고체라고 얘기합니다. 가연성 고체.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오케이. 자, 10번. 이류 위험물의 위험물법상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황이라는 애가 있고, 철분이라는 애가 있고, 금속분이라는 애가 있었죠. 이류에 가보면. 그래서 이류는 순도가 60. 그죠? 그리고 철분은 150이 아니고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게 50 중량 % 미만인 건 철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금속분도 여기 몇이 들어갔었어요? 우리 150이 들어갔었죠. 그쵸? 맞나요? 요 정도는 학개론에서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요게 4번이다. 네. 자, 그리고 11번. 이류 위험물의 성질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어요. 자, 1번. 산소를 갖지 않은 강력한 환원성 물질이다. 그래서 얘 이름이 고체였죠.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산소를 뺏어올 수 있는 애. 환원성 물질이다. 맞죠? 2번 보겠습니다. 2번. 물과 접촉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 이게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는 아니다라는 거지. 모두 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세 번째,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하고요. 주변 가연물이 혼합하고 있을 때는 연소 폭발할 수 있다. 이게 산소와 혼합을 해야 얘 자체가 폭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얘도 가연물이고 얘도 가연물이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산소가 있어야 혼합을 해야 이제 거기서 이제 연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산화성 물질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은 불연성이나 이미 잘못됐죠. 가연성입니다. 산소를 방출하여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무슨 몇 류 위험물의 성질이 되는 거냐면 1류 위험물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류의 성질은 아니다. 자, 다음 12번. 산화성 물질로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위험물은 그랬어요. 자, 1류, 5류, 6류. 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1, 5, 6. 2류는 따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 몇 번? 3번. 그죠? 자, 얘는 그래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애가 아니고 2류는 뭐가 될 수 있는 애예요? 얘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애죠. 그죠? 네.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이류 위험물은 우리가 가연성 고체다라고 했죠. 그래서 1번,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그러니까 이게 환원제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보단 산화제, 그죠? 잘못된 겁니다. 2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분은 산 또는 물의 접촉을 피하고 연소 시 유독가스가 나오는 거 주의해야죠. 보호구 착용해야 되고 용기 파손, 위험물 누출 방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몇 번이다?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14번. 가연성 고체의 우리가 소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죠? 그래서 거기 1번에 가보면 유황과 정린이 나오는데 유황, 정린은 물을 주수하여 소화한다. 요거 된다 그랬죠? 자, 철근마 주수 절대 금지, 질식, 금속분 절대 금지 주수 잘못됐네. 인화성 고체 주수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우리 3번이다, 3번. 됐습니까? 그래서 소화 방법도 여러분들은 꼭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소화 방법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자, 15번 볼까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해당하는 제1류 위험물 중 주수 소화가 가능한 것은 그랬어요.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정린밖에 없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2류 위험물에 가보면 여러 가지 위험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황화린, 봐봐요. 정린, 유황,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인화성, 고체, 맞나요? 자, 이 중에 주수 가능한 애들, 정린, 유황, 인화성 고체. 자, 얘만 뭐가 가능하다? 주수가 가능하다. 이런 애들만. 나머지는 주수 불가입니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꺼야 돼요? 항상 건조사. 아셨죠?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쓴 김에, 자, 얘네들 지정수량 몇 킬로죠? 얘네들 100. 그죠? 얘네들 지정수량 몇 킬로입니까? 500. 왜냐면 내가 지정수량 문제는 따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난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과 강사는 저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야 설마 지금까지 지정수량을 못 외웠으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건 지정수량이 가장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성상이랑. 그죠?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나 모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외우라고. 꼭이야 여러분들. 자 16번. 다음 제2류 위험물의 예방대책 및 진압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철근만은 물로 주수 소화하면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인화성 고체는 이게 엄금이 들어가요. 이게 특이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셨죠? 인화성 고체는 엄금이 들어갑니다. 금속분 제대로 들어가 있고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만 여러분들이 답으로 해서 왜 틀린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수성이라는 건 물을 금한다라는 거라 그랬죠. 가까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초기에 건조사나 건조분말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소화만 가능해요. 세 번째, 금수성 물질은 물과 접촉하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이죠. 산소 발생하는 것보다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 잘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이제 금속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10kg짜리가 있고 칼날. 맞나요? 그리고 황린 있고. 황린이 몇 킬로예요? 지정수량이 20kg. 맞습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알칼리 금속이나 유기금속 화합물. 알칼리나 유기. 얘가 50kg짜리 있었고. 됐습니까? 한번 적어 드릴게요. 토금속도 들어갑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금속의 수소화물. 그리고 인화물. 맞습니까? 얘네들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칼슘이나 알루미늄의 탄화물. 자, 얘네들이 다 몇 킬로짜리예요? 300킬로짜리. 그죠? 이제 높아심에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일단 정리를 하고 얘네는 자연 발화성과 금수성이 섞여 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3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1번 대체로 물과 반응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것과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 섞여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므로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발화한다.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황리는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지만 물과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으므로 보호액으로 물을 사용한다라고 했었고, 이게 여러분들 좀 특이하게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은 물보다 가볍다 그랬죠. 얘네들이 특이한 거예요. 대부분의 위험물들은 물보다 무겁거든요. 아셨죠? 이게 가볍고 나머지가 무거운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4번이 틀린 거고요. 19번. 다음 중 보관 시 물속에 저장해야 되는 물질은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여러분들 황린 있죠? 황린. 이게 대표적으로 이 물질이죠. 맞나요? 이 대표적인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발화점이 몇 도예요? 34도. 자연발화가. 그러니까 상온에서도 충분히 혼자 발화가 될 수 있더라. 혼자 불이 붙을 수 있더라. 점화원 없이도. 그래서 얘를 공기에 접촉하면 안 돼요. 상온에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다 둔다? 여기다 둔다. 여기. 맞나요?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황린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20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으로 화기연금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 그랬어요. 1번에 가보면 1번 여기 제1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 화기연금 명확하게 들어가고요. 3류 금수성, 여기는 화기보다는 뭐를 금하는 거예요? 여기는 물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금수성이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인화성 액체나 자기반응성 물질을 대표적으로 화기연금 표시하는 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됐고 21번 볼게요. 칼륨 또는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자, 여기 주수 소화하면 안 되는 이유. 일단 거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가연성 가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가연성 가스 중에 수소가 나오더라. 수소. 그래서 수소 발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3류에 우리 주수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정리해놨거든요. 21번에. 이거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죠. 그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금속분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수소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트리메틸 알루미늄, 탄화 알루미늄, 메탄. 그죠? 트리에틸 알루미늄, 에탄. 인화 알루미늄, 인화 아연, 인화 칼슘, 포스핀, 탄화칼슘, 아세틸렌. 요거 구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애들이 얘가 나온다라는 거. 아셨습니까? 이거 왜냐면 최근까지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이 3류 위험물에 물을 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가스들이 나와서 그런 거라고요.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2번. 다음 중 위험물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 시 아세틸렌을 형성시킨다라고 했는데 21번의 설에 가보면 탄화칼슘은 아세틸렌 제대로 들어가 있죠. 자, 마그네슘, 황린, 유황. 봐봐 여러분들. 황린과 유황은 지금 여기 가보면 주수가 가능하거든요. 마그네슘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칼륨, 나트륨은 자연발화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오류 위험물은 충격 마찰로 발화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류는 대부분 자기반응성과 그리고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같이 가진다 그랬죠. 뭐만 제외하고 황린만 제외하고 황린만 금수성이 없는 거라고요. 나머지 위험물들은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23번째 사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류 위험물에 가보면 특수인화물 1석이류, 2석이류, 3석이류, 4석이류. 그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인화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발인비라고 해서 발화점, 인화점, 비점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대표 물질은 꼭 정리하셔야 돼. ED. 특수인화물 ED. 자, 그리고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것 하나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세요. 또는
인화점이 섭씨 20도 이하이고 요거 두 개를 다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인화점이 섭씨 20도 이하이고 B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 됐나요? 근데 인화점 기준이 잘못 들어갔죠. 이게 영상이 아니고 영하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2번 제3석유류는 중클 글리세린 그 밖에 1에서 70에서 200도 인화점, 동식물류 250도 미만, 동물이나 식물에서 짠 거 1석유류 아휘 21도 미만 들어가 있었죠. 외워야 된다. 이 석유류는요 21도에서 70도 인화점이요. 등유나 경유 맞나요? 그리고 뭐 안 적혀있죠? 4석유류. 4석유류는 우리가 200도에서 250도. 그죠? 여기는 중클. 중유나 클래스오트류 이런 애들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특수인화물이란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도 이하인 거 맞죠? 1석유류 21도 미만인 거 맞고요. 3석유류가 70도에서 200도 방금 적어드렸고 우리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그리고 알코올류는 요거 1개부터 3개까지 인 알코올류를 얘기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1개부터 3개까지인 알코올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프로필알코올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랬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 구분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25번 다음 중 제1석유류인 것은 그랬어요. 찾아보십시오. 1번은 특수인화물. 그죠? 들기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기름, 등기름은 다 동식물류예요. 기어유, 이거 4석유류입니다. 아세톤 휘발유, 1석유류, 그죠? 정답 몇 번? 4번. 됐죠? 자, 그리고 26번. 아세톤과 휘발유는 몇 석유류냐? 1석유류. 네,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7번. 동식물류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요드가가 작을수록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제가 아니라 그랬죠. 요드 값이 크면 자연발화가 더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건성류 기준이 있었어요. 얘가 100, 그죠? 건성류는 130 이상. 그리고 반건성류가 있거든요. 그 요 사이에 속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유지 100g에 흡수되는 요오드의 그람수로 표시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요오드 값이다. 요오드 값. 정답이 몇 번이다? 요거 1번이다. 됐나요? 네, 1번을 정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만 잘 돼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7번 잘 보시고 28번 사료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되기 쉽다.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되기 쉽다. 맞죠? 인화성 액체니까. 두 번째, 증기는 가연성이고 공기보다 증기가 무겁다 그랬죠. 그래서 아래에 축적이 잘 되기 때문에 얘를 날려버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 많죠. 정전기 축적 용이하죠.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대신에 이게 시아나수소는 제가 제외라고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대신에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증기는 무겁지만 이 액체 비중 있죠. 그러니까 액체의 무게 자체는 가볍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기와 액체 무게는 좀 다르다라는 거 한번 또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자, 됐고요. 그리고 29번 풀어볼까요? 사료 위험물의 특징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최소 점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위험하다. 작다라는 건 그만큼 불이 빨리 붙는다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 대부분 물보다 무겁다. 무겁지 않고 어떻다 그랬어요? 가볍다. 기체 증기는 무겁다.
이 발화에너지는 여러분들 최소 발화에너지 얘기하는 겁니다. 최소 발화에너지가 클수록 위험한 게 아니고 어떨수록 작을수록.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거죠, 두 개가. 맞나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이거 옳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자, 30번. 사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비전도성 위험물질 취급 시는 접지하여 정전기를 제거한다. 정전기 축적 유의해야 되니까요. 화기 및 물기를 언급한다. 이 물기 언금에 대한 사실은 따로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기 언금.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얘는 주의사항이. 화기 언금. 통풍 원활, 액체 또는 증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번. 사류 위험물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그랬거든요. 항상 사류는 뭐를 가지고 끈다? 포를 가지고 끈다. 질식, 포에 의한 질식.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류 끝났으니까 특수 인화물이 있고 1석유류가 있고 2석유류가 있고 3석유류가 있고 4석유류가 있고 동식물류가 있다 그랬죠. 노파심의 지정수량 50리터. 자, 여기가 비수용성과 수용성인데, 그죠? 여기가 200, 400. 여기가 비수용성, 수용성인데, 여기가 이렇게 된다 그랬고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석유류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거기 가보면 1000, 2000,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알코올류도 있어요. 알코올류가 어차피 400입니다. 똑같이. 알코올. 됐나요? 그리고 삼석유류도 여기가 비수용성과 수용성. 여기도 2000에 4000 들어가고, 얘가 얼마예요? 6000이고, 얘가 10,000이고. 맞나요? 인화성 액체는 이러한 뭐를 가진다? 지정수량을 갖는다라는 거. 그리고 불을 끌 때 우리는 포에 의한 질식을 얘기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32번. 요게 이제 뭐냐면 오류 위험물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 자기 반응성. 다음 가로 안에 알맞는 위험물의 성상은 그랬어요. 연소를 촉진시키는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가연성 물질로서 외부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지 않더라도 혼자 불이 붙을 수 있는 애다. 그리고 폭발, 충격, 마찰에 의한 폭발 위험성이 크다.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자기 반응성. 그죠? 오류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답 4번. 33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에 따라 규정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폭발의 위험성. 이렇게 폭발의 위험성 이런 거 들어가면은 제가 대부분 자기 반응성.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고체 또는 액체가 섞여 있고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걸 우리는 자기 반응성, 오류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 몇 번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1번이다라는 거죠. 1번. 그래서 오류 위험물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오류도. 자, 됐고 34번. 오류 위험물에 대한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거기 보십시오. 1번. 여기 넘어갔을까요? 자, 1번 문제 가보면, 1번 지문 가보면 대부분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무기질소 화합물이다라고 했는데 요게 유기질소 화합물입니다. 대부분. 이거 잘 적어두십시오. 유기질소 화합물입니다. 오류는. 대부분이다. 됐나요?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근데 뭐는 제외하고 이제 유기과산화물은 제외하고, 요거 책에 있습니다. 우리 이론 책에. 화합물 제외. 그래서 지금 1번은 벌써 틀린 거예요. 2번 가열 충격 마찰에 민감하며 강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내부에 산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연 발화도 될 수 있고요. 3번 화재가 확대가 되면 소화가 어려워 주변 용소를 방지하며 자연 진화를 기다리는 방법도 있다. 이게 위험하니까. 워낙 위험하다 보니까 화재가 이미 났다 하면은 이거를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 커지기 때문에 사람이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다.
네 번째, 모두 가연성 고체 및 액체로서 연소할 때는 많은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5번. 물질 자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공기 중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연소하는 거. 오류 찾으라는 거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여기 갔을 때 질산 에스테르류. 그래서 황화린 2, 유기금속 화합물 3류, 그죠? 특수인화물 4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그 오류에 제일 처음에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래서 유기과산화물하고 질산 에스테르류. 얘가 10kg짜리 지정수량. 맞습니까? 그리고 니트로, 아조, 히드라 이런 애가 200kg. 기억하시죠? 그죠? 그리고 히드록 있어요. 히드록. 얜 히드라. 100. 맞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거죠. 자, 36번. 지정수량 문제로,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히드록 100. 니아이 200. 50. 히드록 100. 정답 4번. 그러니까 이런 지정수량 문제도 한 번씩 출제가 되더라. 37번. 오류 위험물의 소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항상 얘는 내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 그래서 질식 소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항상 우리는 오류는 무조건 얘로 보고 가시는 거야. 대량주수. 그리고 얘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엄폐물을 이용해서 불을 끌 필요가 있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서 거기서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질식되지 않도록 사람이 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죠, 이거는. 38번. 오류 위험물의 일반 성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가연성 물질이며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로 스스로 연소가 가능합니다. 내부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2번. 연소 속도가 정말 빨라서 폭발한다. 3번.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폭발하는 것도 있고요. 4번. 비중이 1보다 작고 액체 또는 고체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 갔을 때 비중이 1보다 크다. 크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크다니까 여러분들. 사료 제외하고. 사료는 거의 대부분 작죠. 사료는. 물보다 가볍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특이한 거라고.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그러니까 칼라 알킬. 그리고 사류. 얘네들이 이게 비중이 1보다 가벼운 거예요.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보다 가벼운 애들이고 대부분은 거꾸로야. 대부분은. 물보다 무겁습니다. S가 1보다 큽니다. 아셨죠? 비중이라는 게. 이것도 좀 특징 잡아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류 위험물의 운반 용기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오류 위험물은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얘는 일단 물기에 대한 건 따로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대량 주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기 들어간 건 날리고 얘는 불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화기 엄금 그리고 충격도 주면 안 되거든요. 충격주의. 그래서 옳은 게 몇 번이다?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된다. 1번. 다음 40번. 육류 위험물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육류도 뭐예요? 산화성이죠. 근데 이게 이제 고체가 아니고 뭐예요? 액체. 근데 이 산화성 액체는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3개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개에 300kg. 얘는 산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애들이고 두 번째 가보면 분해에 의해 산소를 발생하며 다른 물질의 산화를 돕는다라고 되어 있고 무기화합물이고요. S가 1보다 큽니다. 그죠? 그리고 얘도 물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1, 2와 비슷해요. 근데 이제 고체냐 액체냐 차이거든요. 네 번째 산화성 고체로서 벌써 틀렸죠. 산화성 액체라고.
됐죠? 정답 몇 번? 4번. 41번. 육류 위험물 질산의 지정 수량은 방금 적어드렸죠? 몇 킬로라고요? 300kg. 정답 3번. 42번. 인류와 육류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랬어요. 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개 다. 산화성을 가지죠. 되나요? 산화성. 43번.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위험물로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물질이 분해가 되면서 산소가 나오는 산화성 액체다. 불연성이며 모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물보다 무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산화성 액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얘는 육류로 바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4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과 지정수량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랬어요. 자, 알킬 리튬 10kg, 칼라 알킬 10kg. 벌써 끝났네요. 니트로화합물 요게 200이라고요. 질산 300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중크롬산 염류 요게 과중이라고 해서 1000kg짜리. 1000kg짜리. 요거 이제 인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죠. 그죠? 45번. 지정 수량이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것도 찾아보십시오. 과산화나트륨 50kg, 정린 100kg, 트리 니트로 톨루엔 200kg, 탄화 알루미늄 요게 300kg. 됐습니까? 자, 46번. 이런 계산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경유, 중유, 여기 등유 나와 있죠. 얘네들은 다 비수용성입니다. 사료 위험물의 대부분이 비수용성이에요.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럼 경유는 몇 석유류? 2석유류의 비수용성. 그죠? 자, 중유는 3석유류의 비수용성. 등유는 2석유류의 비수용성. 그럼 얘네들에 대한 지금 저장 수량이 있죠. 2000, 4000, 2000. 그럼 지정 수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1000입니다. 3석유류의 비수용성은 지정 수량이 2000이에요.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 저장량이 지정 수량의 몇 배가 저장됐는지 나옵니다. 그럼 각각 몇 배씩이에요, 지금? 2배씩이네요. 2배씩이네요. 그죠? 2배씩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3개를 저장하면, 3개를 쓰면 몇 배가 나오더라? 그렇죠. 6배가 나오더라. 6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6배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험물은 좀 빠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위험물은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요약해 놓은 자료 꼭 다운받아서 보십시오. 거기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 가보면 자료실에 다 있으니까 학생들이 유용하게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이 그 안에 위험물에 잘 저장이래요, 여러분들. 그죠?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다음 이제 소화론으로 나갈 거예요. 소화론. 챕터 5죠. 그죠? 챕터 5 소화론 실전 문제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나하나 또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